장인수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널리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디올백 수수로 세상을 뒤흔든 장인수 기자님. 자, 이제는 심상정의 쪼개기 후원 의혹 파고들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연일 최재형 목사님 소환 조사하고 이명수 기자도 소환 조사하고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일부 소환 조사했는데 수사 의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아, 없다. 아니 그 명백한 HD급의 영상으로 공개하셨는데 일단 제가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네. 처음에 수사의 시작은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기자 생활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수사하는 걸 보면 수사 네.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네. 압수수색부터 해서 필요한 자료를 다 확보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관련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엔 그게 없어요. 압수수색이 뭐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관련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내용도 이명수 기자나 최정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크게 이걸 사건을 만들 의지는 없어 보인다. 장 기자님도 저 검찰 나가서 조사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예전에 검언유착 의혹 보도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검찰에 나가서 피의자로 조사 받은 적은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지금 수사는 최재형 목사님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백은종 대표 그리고 이명수 기자 이쪽에서 계속 맴돌고 있고 정작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김건희는 부르지도 않고 있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뭐 검찰에서 규명하기는 어렵고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옳겠네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 내렸을 때 우리 장 기자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10년 전에 그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는 얘기가 그때 3만 원짜리 이상 밥 먹으면 안 된다. 저도 그때 이제 MBC 기자였으니까. 그렇지. 그게 회사에서 아예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연간 100만 원 이상 뭐 받으면 안 된다. 요새 기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잘 없긴 한데 그래서 밥 먹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좀 되게 그걸 의식하긴 했었어요. 3만 원짜리 밥을 아무튼 직무 관련성 뭐 떠나서 3만 원짜리 이상 밥 먹지 마. 걸리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그때 막 그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막 권익위에서도 얘기하고 뭐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넓게 보니까 그냥 먹지 마. 받지 마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마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영상이 나와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앞뒤로 좌우로 또 상하로 자기를 성찰하고 점검을 하는데 아니 김건희는 문제없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우리가 법을 왜 지키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강의 시간에 학생이 교수님 목마르실까봐 음료수 하나 이렇게 그 교탁에 올려놓는 것도 그때 뭐 이거 직무 관련성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대답을 권익위가 내놓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10년 전에 다들 야 이거 취지는 좋고 맞는 방향인데 이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회상규사 2-3천 원짜리 뭐 음료수 하나 놓고도 지금 법을 따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그냥 다 같이 받자고요. 그냥 명품별도 받고 하기 근데 뭐 권력자들만 받지 우리 못 받는데 참 황당합니다. 김건희는 그 저기 디올백이 300만 원이고 그 명품 향수 15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그러면 거의 향수 화장품 180만 원. 거의 500만 원 돈을 그 1년 안에 받은 거기 때문에 원. 명백한데 배우자는 상관없다. 아니 배우자 머리 위에서 지금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은데 권익위가 이거는 정말 권익위가 아니라 건의위원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게 권익위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기구들은 어떤 정치권의 입김을 떠나서 그렇죠. 그야말로 인권, 국민 권익 그다음에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그냥 뭐 알아서 기는 거고 결정권자인 또 다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지금 공영방송 사장 문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난리 났던데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이런 이렇게 독립적인 기구들에 있어서는 과연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인수 기자님 전화 연결 부탁을 드린 거는 이제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인데요. 우리
장 기자님은 이거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어요? 시청자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네네. 제보를 일찌감치 받아서 총선 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은. 아, 총선 전에 터트리실 계획이었는데. 네, 총선 전에 터트릴 계획이었는데 그때 검찰 관련 다른 더 센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를 하다가 그 아이템이 꽉 나면서 이걸 못한 거예요, 심상정권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굿모닝 충청에서 마침 또 똑같은 건을 최영규 굿모닝 충청 이제 최영규 기자님이 이걸 취재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보자가 같은 거죠. 제보자가 내부 제보자인 중부대의 김경환 교수님인데 그 인터뷰하신 분이시죠? 예, 맞다. 예. 그래서 그러면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번에 같이 굿모닝 충청이랑 취재하게 됐습니다. 아주 감동적이네요. 이거 내가 먼저 터뜨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협업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게 새로운 저널리즘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MBC 나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건데요. 이제 MBC 기자는 MBC에서 방송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꽤 되지 않습니까? 파급력이나 이런 건 걱정할 필요 없는데 MBC 사표 낼 때 가장 걱정했던 건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쓴 기사를 도대체 누가 볼까라는 부분이었는데 기자는 이제 기사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누가 볼까 해봐야 뭐 유튜브에서 해서 몇백 명 봐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저의 답은 연대하자. 군소 조그만 사람들끼리 매체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최대한 접점을 만들어서 연대하고 힘을 모으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근데 사실 나오셔서 첫 번째 터트린 디올백 그 특종 이거는 뭐 온 국민이 다 본 정도가 아니라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였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니 뭐그 장 기자님을 띄우려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얼마나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 그냥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보수론들부터 심상치 않으니까 자기들 먼저 공론화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공론화한 거 아니에요. 뉴욕타임스 1면에 났죠. 영광입니다. 뉴욕타임스 1면에까지. 이야 그래요.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우리 장 기자님. 사실 또 MBC를 이렇게 그만두시게 된 계기도 이 디올백 관련한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하려고 했는데 MBC에서 난색을 표시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은 저널리스트의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MBC라는 좋은 직장을 두고 나와서 이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광야에 혼자 서신 거 아니에요. 그죠? 쳐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 장인수 기자님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 그 요즘에 그 기자들 참 기자들이 멸종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우리 장 기자님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또 뒷받침해 드려야 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자 그렇습니다. 심상정 전 의원 쪼개기 후원금 문제는 이건 너무나 명징해 보여서 이거는 뭐 더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취재도 탄탄하고 팩트도 너무나 선명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발적 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부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발적이면 자발적으로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지. 왜 학교에서 이 업무를 하냐 이거죠. 그 모두 다 그 중부대 명의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중부대 급여에서 일괄 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코미디고요. 이게 과연 자발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있고 그래서 이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낼 때 보낸 사람들의 주소지가 다 중부대로 같아요. 아주 1차원적으로 했구만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좀 약간 별로 크게 뭐랄까 겁이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문제 되겠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심상정 의원실도 분명히 알았을 테고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왔다면은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다 돌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심상정 의원실도 이게 자발적인 후원금이 아니고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걸 알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사기관은 아무튼 처음부터 심상정 의원 쪽은 좀 수사선상에서 배제를 했고. 그래요? 받은 쪽은 문제가 없다. 준 사람들이 문제다. 되게 특이한 방식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경우가 이렇다면은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미워하는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였거나 높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 자금 받은 게 있으면 아니 가장 비견되는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성남 FC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솔직히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시장이 당연히 자기 소속 구단 위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후원금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거 시의 발전을 위해서 구단 발전을 위해서 떼야 되는데 이게 불법 소지가 있어 이러고 막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불법 정치 자금은 사실 우리가 보통 받은 쪽을 문제 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수사기관이 이상하게 경찰 단계부터 처음부터 심상정 의원 쪽은 좀 빼주고 네. 중부대만 수사를 하거든요. 네네. 심상정 쪽은 그러니까 보좌진 딱 한 명을 참고인 조사 딱 한 번 하고 그냥 끝냈어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네, 참고인 조사 딱 한 번 하고 끝냈다고 그래요. 그 저기 보좌관 아들 부당 채용은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쪼개기 후원을 했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보좌관 아들 부당 채용까지 있었다면은 이거는 심상정 의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고받은 거라고도 충분히 저는 수사기관이 그렇게 의지만 있고 관점을 가져가면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심상정 의원이 그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중부대의 민원도 해결해주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중부대가 정말 큰 위기에 닥쳤던 게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이렇게 묶여버려요. 네. 지원을 제한받는 대학. 그러니까 정부 지원 니네 앞으로 못 받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심상정 의원이 풀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양쪽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본인이 또 영상에서 그 네, 자화자찬하잖아요. 자화자찬. 네, 자기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모아서 직원들한테 모아서 가고 보좌관 아들은 또 특혜 채용이 되고 야 이거 주고받는 거 아니야? 네. 거래한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안 들여다보죠. 자, 그렇다면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인데 그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경이 이렇게 봐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몰래 쪽에서 주는 쪽에서 불법이지만 몰래 쪽에서 진짜 모르게 갖다 주면 그래 받는 정치인이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지. 참 특이한 경우긴 한데 네네. 잘 없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양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의심을 되게 굳힌 게 작년 12월에 검찰이 기소를 해요. 중부대 이사장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심상정 쪽은 없었고 기소한 예. 사람이 교비 횡령, 뭐 배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기소하는데 네. 그때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유 이사장이 갖다 준 거니까 유 이사장이 지금 경찰은 이거 불법 정치자금 모았어라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그 혐의가 검찰에 지금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작년 12월이면 총선을 앞둔 시점인데 그 와중에서 심상정은 뺐지만 또 심상정과 관련 있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는 빼고 기소를 해요. 작년 12월에. 심상정만 봐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건 기소를 안 한다고 치는데 둘째 이게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가면 이제 공개 재판 공판이니까 기자들이 보고 기사는 쓸 수 있잖아요. 재판이 그렇죠, 그렇죠. 시작되면 예, 예. 이거 야 불법 정치자금 누가 받았나 봤더니 심상정이야? 네. 이거 뭐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고 취재를 많은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재판이 네네네. 시작되면 그 가능성도 닫은 거죠. 지금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일단은 검찰이 수사에 미적된다는 점도 보도하셨어요. 그 검찰은 바로 윤석열 직할의 그 검찰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흔히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치적 오해가 증폭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오해라고 그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심상정 의원을 윤석열 정권이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 단계부터 가면은 2년이 넘었고요. 검찰만 봐도 지금 1년이 넘게 검찰이 이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기소한 시점이 작년 5월이에요. 기소가 아니라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보낸 게 작년 5월이에요. 네. 중부대 사건을 검찰이 들고 있는 거죠.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수사를 확대해서 심상정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권력입니다. 검찰의 권력 중에 이것도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캐비닛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그 와중 속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작년에? 총선? 그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예, 두 번 있었는데 정의당은 다 당론으로 찬성을 던졌죠. 그렇죠. 예. 이게 검찰이 사건을 들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 심상정의 그 사건을 손에 쥐고 심상정을 핸들링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모르죠. 네. 뭐 심상정 의원의 그 마음 깊숙한 그걸 들어가봐야 아니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이 네.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웃기죠. 누가 누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해요. 그 혐의의 중한 정도로 봤을 때. 글쎄 말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심상정 체포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그 정의당은 그래서 사실 가결표 던진 거 아닙니까? 어느 국회의원도 어떤 특권을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억울한 거는 영장실질심사 가서 호소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국회에서는 가결표 찍는다. 이게 정의당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이 마음 먹기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검찰이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은 거죠. 뭐 불법 정치자금이 한 거 맞지 않냐? 이거 예. 체포해서 한번 수사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체포동의안 올릴 수 있잖아요. 한동훈 그렇죠, 당시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예. 근데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뭐 오비락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검찰의 수사 방향대로 충실히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네. 지금까지 심상정 전 의원과 관련 있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혐의는 그 어떠한 언론에서 기사 한 줄이 안 나오고 있죠. 이게 기사 가치가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이거 뉴스 밸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심상정이 그래도 한때 스타 정치인이었는데 근데 진보 당연히 뉴스 밸류가 있죠. 정치도 진보 정치의 표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언론들이 또 이 진보 쪽 정치인들이 이런 불법 정치자금이나 불법 행위에 부도덕한 일에 휘말렸다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사. 그렇죠. 대한민국 기자들이. 네네. 근데 수사 단계, 경찰, 검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수사해오고 있다는 자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혹시 네. 지금 또 충암고 항맥으로 또 연결돼 있어요. 윤석열, 심상정이 이 두 네. 사람이 항맥으로 뭔가 서로 네트워킹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 일찌감치 이 사건이 2013년부터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8년입니다. 2018년. 예, 뭐 지난 대선 전이었으니까. 네. 지난 대선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미 대선 무렵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이걸 쥐고 있으면서 심상정 의원을 핸들링 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단일화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든지 그래도 이번 작년에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가결표 던져라. 그래도 또 심상정 의원이 사실상 정의당의 간판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정의당의 노선은 한마디로 반민주당이었어요. 반민주당 노선이 너무나 분명해서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심상정 의원이 뭔가 그쪽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런 정치 행보를 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은? 그러니까 그 일단 중부대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중부대는 아주 전형적인 족벌사학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남편이 이사장이었는데 아마 이제 잡고 하신 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유모 전 이사장이 예. 그러니까 이사장이 되고 아들이 총장이 되고 둘째 아들이 재단 이사가 되고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아주 오랫동안 이 중부대의 고문 변호사가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또 장인이었어요. 진영구 전 진영구. 검사장. 오. 예, 그러니까 진영구 쪽하고도 사이가 중부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한동훈하고도 엮어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모르죠. 그 인과관계까지는 모르는데 드러난 것만 보면 중부대는 또 그 검찰은 진영구 쪽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그럼요. 가진 걸로 보이면서 그 중부대가 자신도 검사였잖아요, 진영구 씨가. 아니,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이죠. 네. 그래서 중부대가 이런 대학들이 보통 여러 비리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사선상에 또 검찰 수사를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중부대만 빠져나가요. 다른 대학들은 다른 부정한 짓을 벌인 다른 족벌 사학이나 이런 데는 또 처벌을 받는데 이상하게 비슷한 일을 한 걸로 보이는데 또 중부대는 빠져나가고 다른 혐의에.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한쪽으로는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여긴 진보 정치인인데 여기랑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검찰 쪽은 또 한동훈 장인 해서 그쪽으로 또 끈을 잡고 있고 중부대가. 근데 사실 저는 심상정 정도의 어떤 그 투명성 그다음에 어떤 뭐 진보의 가치 이런 걸 표상으로 받아들였던 정치인이 이런 족벌 사기랑 이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지지자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뭐야? 근데 지금 심상정 의원은 반론을 뒤늦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가짜 뉴스다. 뭐가 가짜 대가를 뉴스예요? 치를 것이다. 뭐가 가짜 뉴스예요? 여기서 지금 뭐가 가짜 뉴스란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도 반론을 밝힌 거 보니까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다 일치해요. 저희 예. 보도 내용과. 예, 다만 예. 그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리고 마치 검찰이 사건을 들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그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게 기사를 쓴 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거야 의혹 제기지. 의혹 제기를 그 사실 보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뭐 언론 알 만큼 많은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반론을 보고 정의당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 반론문 자체도 좀 너무 형편없고요. 그냥 대뜸 가짜 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규정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뭐가 가짜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허위 왜곡 보도다. 그냥 제가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들을 많이 취재했는데 그럴 네네. 때 할 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식의 반론을 똑같이 정의당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망가졌구나 이 정당이.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그냥 뭐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하지 말고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반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의문, 의혹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검찰이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봐주고 있잖아요. 그 어째서 뭐 이런 일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 갖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쌓고 가자 뭐 그렇게 말하든지. 알겠습니다. 자, 장인수 기자님, 이제 저널리스트 유튜브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널리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밤 9시에 생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그냥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제 나름대로 그 기자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방식으로 전해드리고 있고, 네네. 계속해서 이제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좋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뭐 검찰 관련인데요. 아마 심상정 의원 보도보다는 저는 조금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취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열심히 또 그 임성준 PD랑 같이 편집하고 준비해갖고 네. 빠른 시간 안에 또 좋은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때 또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아유, 장 예. 기자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역시 이 경륜 있고 또 철학이 있는 기자의 보도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역시 항상 기대하면서 우리 장 기자님 뉴스 쭉 모니터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널리스트 대표 기자이신 장인수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